안녕하세요. 강남 테마 피부과 전문의 조사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지방이 얼굴 노화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술의 의미뿐만 아니라 눈밑지방 수술이 얼굴 노화 개선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은 눈부터 보죠. 눈을 자세히 보게 되고요. 대화할 때도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위가 눈입니다. 자연스럽게 눈 주위의 상황이 그분의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눈에 변화가 오죠.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고 피부가 약간씩 늘어나서 처지게 되고 표정주름이 반복되니까 줄이 남게 되고요. 골짜기로 생기고 색도 달라지죠. 탁해지거나 짙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눈 밑의 변화를 어떻게 개선시키면 편안하게 보이고 또 젊어 보이고 덜 우울하게 보일까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치료는 눈밑 노화 치료의 핵심이죠. 형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형태의 주 원인은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눈밑 지방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눈꺼풀이 약해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에 눈밑 지방이 앞쪽으로 밀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신다면 많이 밀려 나와서 다시 원 위치로 돌릴 수 없다면 지방량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눈꺼풀이 약해져서 밀려나오는 힘을 감당할 수 없다면 눈꺼풀에 활력을 주는 치료,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서 주름, 색깔, 결 같은 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의도입니다. 눈밑 지방 수술은 결막으로 진행을 합니다. 결막을 통해서 지방 제거나 지방 재배치를 시행합니다. 두 가지의 수술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온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요. 지방량을 줄이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결막을 통해서 저희가 레이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수술로 수술 과정은 마치게 되고 안에 절개했던 부분에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는 가벼운 일은 지장이 없지만 좀 힘을 써야 되거나 혈압이 올라갈 만한 일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 눈밑 지방 수술을 받으실 때, 또 받으려고 계획을 하실 때 저희가 꼭 권해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병력, 수술력을 꼭 병원에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간혹 예전에 수술 받으신 사실을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눈밑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현재 증상이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뒤늦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은 접근법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병력을 꼭 병원에 잘 알려주시고요. 고혈압과 당뇨는 사전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고혈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30에 90이 넘어가면 반드시 사전에 치료를 받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술을 받으려고 누우시면 긴장 때문에 혈압이 10 이상 올라가니까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당뇨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내과에 방문하셔서 사전에 적어도 2주나 한 달 이상 치료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상처가 나는 치료이죠. 피부 쪽에는 상처가 전혀 없지만 결막 쪽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영양보조제,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E,
오메가3, 은행나무 잎채제, 한약 같은 경우는 수술 한 주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과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심장이나 혈관 질환 때문에 또 뇌질환 때문에 끊을 수 없는 분도 계시고 끊을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끊을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이걸 중지하실 수 있는지 처방받은 병원에서 꼭 확인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눈밑지방 수술은 지방에 대한 양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계시죠. 만약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면 리프팅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수술로 리프팅 치료를 같이 하는 방법이 있죠. 피부 절개술이 있는데요. 결막을 통한 수술을 택하시는 분들은 눈매의 변형을 원치 않고 외부의 흉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피부 처짐이 있으시다면 리프팅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름 치료이죠. 이미 주름이 많이 생긴 분들은, 피부가 처짐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지방만을 제거했을 때는 있던 주름이 약간 짙어지든지, 아니면 지방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지방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리프팅이나 주름 치료로 이러한 증상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볼륨 개선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눈밑 지방과 골짜기가 둘 다 선명한 분들이 계신데요. 눈밑 지방량이 적어서 골짜기를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방 재배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돌출된 지방량만 적절히 없애신 다음에 밑에 깊은 골짜기는 필러나 콜라겐 생성 유도체라는 주사제를 통해서 개선시키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눈밑 개선을 위해서는 눈밑 지방 수술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지방 수술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짐이 심한 분은 피부 탄력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눈밑색이 짙어서 더 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다크서클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또 골짜기가 선명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주사요법 등으로 보완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상태에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병원에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셔서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 해야 되는지를 확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눈밑 노화에 대해서, 특히 얼굴 노화의 핵심인 눈밑 지방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